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12 화학 반응 속도론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화학 반응 속도론에는 좀 이렇게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난이도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반응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속도 법칙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속도 법칙과 그 속도 법칙들을 이렇게 만드는, 결정하는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화학 반응을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화학 반응이 뭐 정반응으로 간다, 역반응으로 간다, 가역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이다. 화학 반응이 이제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전체 챕터 12에서 화학 반응 속도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빨리, how fast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면 돼요. 얼마큼 빨리 진행이 잘 될까. 그 다음에 이 속도를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제한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또는 느리게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일까. 전반적인 것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 이 챕터 12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화학 반응의 몇몇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연력학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가 연력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마침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이 온도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팩터들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본 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연력학이라는 거, 반응이 정반응이 유리한지 또는 제대로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이 유리한지에 대한 측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연력학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반응이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 얼마만큼 빠르게 생성물로 변화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사실 연력학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똑같은 탄소지만 하나는 흑연이고 하나는 다이아몬드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압력이나 열을 가해서 흑연에서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이 다이아몬드는 에너지가 흑연보다 지금 높아요. 그러면 자발적인 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안정된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요게 요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흑연으로 바뀌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다이아몬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변하나요? 굉장히 단단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반지로 다이아몬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비싼 어떤 희소 가치이기도 하지만 이제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변하지 않는 영원 불멸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연력학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변한다는 얘기죠. 다이아몬드가 조금씩 흑연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변한다고 얘기했으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는 게 얘는 우리 생애에 몇 세대가 지나가도 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일로 가면은 유리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언제 변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듯 안 맞는 듯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화학 반응 속도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요 반응, 이것이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반응 진행 경로를 알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반응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가는 거지?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나? 이렇게 진행이 되나?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반응 진행 경로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화학 반응 속도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체 이 두 가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특히나 반응 속도론에 관련된 거는 이게 유익하기는 하고 유용하기는 한데 만약에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러면 이거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버법을 통해서 노벨상까지 받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비료 생산에 어떤 혁신적인 기여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바로 이런 화학 반응 속도론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게 아무리 좋은지 알아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하면 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하나 하버법을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 공업화학이라든지 이제 뭐 생산에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이 반응 속도라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하고도 상당히 얽혀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 챕터 11을 통해서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여러분 속도라는 거는 뭐였죠?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그런 상식으로 봤을 경우에는 시간분의 거리, 이 속도가 되는 거죠. 얼마큼 내가 빨리 달릴까. 그죠? 토끼와 거북이 속도 비교하듯이. 근데 반응에서, 화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냐면 농도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요 시간 안에 0초에서 50초, 50초에서 100초, 요 시간 안에 요 농도가 얼마만큼 변화가 되는가의 그 값을 바로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이제 반응물의 속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생성물의 속도를 측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다. 이쪽 부분이 반응물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이 생성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면 반응물은 점점 감소하고 없어질 것이고 생성물은 처음에 없었다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시간분의 단위 시간당 농도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농도 변화는 반응물질의 농도 변화를 얘기할 수도 있고 생성물질의 농도 변화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델타 T분의 농도 변화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물질, 즉 A라는 물질 하나의 농도 변화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요 농도, 대괄호 해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요 물질의 농도라는 뜻이고요. 델타라는 건 여러분들 알겠죠? 이건 이제 변화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측정 시간 분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렇게 측정해서 나타내는 값이 바로 반응 속도가 되는데 밑에다가 제가 아까 적었던 거, 이거 간단하게 하나 더 적어볼게요. 요거는 반응 물질이에요.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사실상 요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죠? 없었다가 생기니까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얘는 마이너스 값이 되고 얘는 플러스 값이 된다.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속입니다. 이거 이미 정해놓은,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칙에 맞춰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반응 속도는 항상 양의 값으로만 표현을 할 것. 그러니까 반응물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어서 음의 값의 농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부호를 붙여서 양의 값으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죠?